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2이 됐는데요. 평범하게 그지없는 여자로 살고 있어요. 문득 요즘은 지난 날이 후회스러울 때가 많아요. 몇 년 전 엄마까지 세상을 떠나고 나니 저에게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 말대로 천하의 고아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돌아가시기 전까지 병상에 누워서 내내 아프긴 했어도 그래도 엄마가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과 없다는 건 정말 천지 차이더라고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고 나면 엄마가 있는 병원에 가서 넋두리를 하곤 했어요. 엄마, 나 괜히 일 그만뒀나 봐. 악착같이 버틸걸. 결혼해서 아이 낳고 그러면 웬만한 일은 다 한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네. 시어머니 말대로 내가 밥값도 못하는 것 같아. 사실 알아듣지도 못하는 엄마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돌아오면 속이 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편으론 이런 말할 때가 아픈 엄마밖에 없다는 게 서럽기도 했어요. 주부가 되고 난 뒤부터는 친구들의 연락도 다 끊기다 보니 시시콜콜한 제 이야기를 누구한테도 할 수가 없었어요. 가끔씩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본인도 바쁘다 보니 제 이야기는 잘 들어주지 않았죠. 사실 그 감정의 원인은 시어머니를 자주 만나면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워낙 성격이 강하고 불같은 면이 있다 보니 결혼 전부터 저하고는 그다지 맞지 않았어요. 저는 누군가가 제게 소리를 크게 치고 이야기를 하면 그 상황에 사로잡혀서 상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는데 시어머니는 늘 싸우기 직전의 상태로 소리를 치면서 이야기를 하시곤 했어요. 얘, 두 번째 서랍에 있다고. 그걸 갖고 오라니까? 왜 이렇게 금뜨고 말귀까지 못 알아듣냐? 어? 물건 하나를 갖고 오라고 할 때도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셨는데 매번 저러는 걸 알면서도 저는 자주 놀랐고 자꾸 행동이 굳어버려졌어요. 그리고 이런 제 모습을 보는 시어머니는 당연히 제 행동을 마땅치 않게 생각했죠. 아이고, 내 속아. 답답해 죽겠네. 원체 떠듬거려서 뭐 하나를 제대로 시키지를 못하겠네. 너 언제까지 이럴 거냐?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큰 소리 듣거나 놀라면 머리가 하얘져서 몸이 굳어버려요. 천천히 해볼게요. 하여간 어렸을 때부터 너무 오냐오냐 자라서 그런 거다. 이것도 문제야, 문제. 아니, 인생이 자체가 전쟁이고 삶이 전쟁터인데 너처럼 했다간 다 총 맞는 거다. 저도 어머님 속도에 맞춰가면서 다음엔 더 잘해볼게요. 다음이 대체 언제냐? 아니, 너 시집 온 지가 지금 몇 년째인데 아직까지도 다음 타령을 해?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제대로 날 도와서 한 게 얼마나 되냐? 눈치가 있음 쓱 봐도 다 아는 걸 너는 꼭 시켜야 알아들었잖아. 사실 시어머니 살림을 제가 멋대로 맘대로 만지고 하는 게 조심스러워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폈던 거였는데 시어머니는 그게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셨죠. 저는 반대로 시어머니처럼 행동하는 게 신뢰라고 생각을 해 그랬던 건데 시모는 되려 그런 걸 답답해 생각하셨어요. 어머니, 여기 서랍장 열어봐도 괜찮은 거죠? 예, 서랍장이 열나고 있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그게 서랍장이니? 대체 그런 거 일일이 왜 물어보는 거냐? 너, 나 답답해 미치는 꼴 보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냐? 아니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제 살림이 아니니까. 우리가 가족이면 네 거 내 거 없는 거야. 그게 가족이지. 가족끼리는 그런 거 예의 차리지 말거라. 그리고 그 말처럼 시어머니는 수시로 저희 집을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살림살이부터 옷장에 있는 제 개인적인 것들까지
다 들춰보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제가 엄마 때문에 계속 병원에 다니니까 챙겨주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점점 시어머니가 다녀가면 집안이 너무 어지럽고 도둑이 든 것처럼 서랍마다 뒤진 흔적들이 발견이 되었고 저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단 맘에 시어머니에게 정면 승부를 했죠. 어머님, 오늘 혹시 또 집에 왔다 가셨어요? 왜 그러는 거냐? 물김치 갖다 주러 가긴 갔었다. 왜? 그럼 말씀을 하고 오시지 그랬어요. 뭐가 다 나와 있어서 무슨 도둑이라도 든지 알고 놀랐어요. 뭐? 도둑? 예. 내가 내 아들 집 가는데 네 허락받고 하나하나 말하고 다녀야 되냐? 네 눈치 보고 행동해야 되냐고. 아휴, 나 원참 더럽고 치사해서? 됐다. 나는 그렇게 비굴하게는 안 살아. 내가 니네 집 2번 다시 가나 봐. 아니요,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라 저는요. 그런 뜻이 아니긴 뭐가 아니야. 감히 시애미를 도둑년으로 취급하고 오지 말라는 소리나 하고 네가 네 어머니 병간호하느라 집안꼴 난리 쳐놓고 다니는 건 생각도 안 하냐? 그런 집구석에서 우리 아들이 무슨 휴식을 취하겠어? 이미 명줄 다 끊어진 사람을 챙겨봤자 뭐해. 산 사람이 더 중요하지. 네 어머니도 어차피 돌아가실 거 얼른 돌아가시는 게 낫지 무슨 미련이 남았다고 살아계시냐?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말씀이 좀 심하신 것 같으세요. 저 엄마 보러 갈 때도 오전에 제 할 일은 다 하고 가요. 바쁠 때 한두 번 집 청소 못했을 뿐이지 한 번도 집안 살림 난리 쳐놓고 간 적은 없어요. 되려 어머님이 집에 오셔서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가시잖아요. 어디 따박따박 말대꾸야? 뭐 시킬 때는 거북이처럼 느려 터지더니 너 억울한 건 아주 빨리도 말을 하는구나. 너 딴에 청소했다고 해도 내 눈에는 다 보인다, 지저분한 거. 청소도 이렇게 안 해놓는데 너 우리 형우 아침은 제대로 챙겨 먹이냐? 보면 우리 아들 야위어 가는 게 불쌍해 죽겠어. 그리고 우리 형우가 네 어머니 병원비까지 다 감당하는데 너는 네 엄마 챙긴다고 집안일은 싹 다 뒷전이잖아. 내가 벌써부터 니네 집에 반찬에다 날라야겠냐? 아주 대단한 며느리 납셨네. 어머니, 저는 단 한 번도 반찬 부탁드린 적 없잖아요. 어머님이 싫으시면 반찬도 안 해다 주셔도 돼요. 그리고 형우 씨한테 물어보세요. 아침 저녁은 다 차려주고 있어요. 내가 너 2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잘해. 그리고 네 남편한테도 하루에 5번, 10번씩은 감사합니다 절이라도 해라. 너 밥값도 못하고 결혼할 때도 뭐 하나 제대로 해온 것도 없잖니? 내가 이렇게 눈 감고 봐주는 것도 다 내 아들 때문에 봐주는 거니까 명심하라고. 알았냐?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 해오고 돈도 못 벌고 있다는 말로 매번 제 입을 막았는데 저도 그 말엔 대꾸할 말이 없어 항상 알겠다고 하고 말았어요. 제가 깨갱한 모습을 보고 나서야 집을 나서시는데 시어머니 손에 익숙한 물건이 들려져 있는 겁니다. 저기 어머님, 그 가방 혹시 제 가방 아니에요? 잠시만요. 이거 제 가방 맞는 것 같은데 이걸 왜 어머님이... 아, 이거? 네 거 맞다. 네가 안 드는 것 같아서 가져간다. 아, 네? 아니 이걸 왜 어머님 맘대로... 필요하시면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 맘대로 가져가시면 어떡하세요? 그런 걸 내가 일일이 말해야 되냐? 어차피 너도 안 들고 아 이것도 내 아들이 사준 거 아니야 결국. 그런 망구땡이지. 어머님 그래도 이건 아니죠. 엄연히 훔쳐가시는 건데. 훔쳐가다니. 내가 어련히 싸가 줄까? 넌 꼭 그런 걸 따지더라. 없이 자라서 그런 거냐? 없이 자란 사람들 보면 서로 양보도 안 하고 지껏 챙기느라 바쁘던데 너도 그러는 거냐? 아이고 게다가 외동으로 컸으니 더 저 모양이지.
내가 전부터 말했지? 가족은 서로 따지는 거 아니라고. 내가 쓰다가 알아서 줄까? 욕심 좀 적당히 부려. 아무리 가족이고 시어머니라고 해도 사람 간의 기본적인 선이란 건 있어야 하잖아요. 도둑도 아니고 대놓고 저렇게 가지고 가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너무 불쾌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온 뒤 저는 이 일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제게 함부로 대했다는 걸 듣더니 놀란 눈치였죠. 미안해. 내가 엄마한텐 이야기 잘 해볼게. 말씀을 드려도 똑같으시잖아. 나 집 비밀번호 바꿀 거야. 당신도 말릴 생각하지 마. 이러다 진짜 미칠 것 같아. 나도 중간에서 해결해 본다고 하는데도 참 어렵다. 어머님,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우리 엄마가 입원하고 나서부터 더 저러시는 것 같아. 나한테 대놓고 엄마 얼른 돌아가셔야 된다는 소리까지 하시고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걸 꼭 나한테 말로 하셔야 되냐고. 차마 시어머니한텐 쏟아내지 못했던 말들을 남편에게 하고 나니 그날 시모와 있었던 감정들이 그대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저도 바쁜 아침에 밥 차리고 아이 등원까지 시키고 나면 정신이 쏙 빠지긴 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가 멋대로 드나드니 혹여나 책이라도 잡힐까봐 그게 싫어서 힘들어도 나름 해온다고 해온 건데 시모는 절 그냥 밥이나 축내는 한심한 인간으로 몰아세우니 내가 정말 그 정도로 한심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에 그게 더 서러웠어요. 암튼 남편에게 비밀번호를 바꾸겠다고 통보한 뒤 과감히 비밀번호를 바꾸고 엄마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병원에 가려던 찰나 병원에서 막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입원을 하고부터 제일 받기 무서운 전화가 이 병원에서 걸려오는 전화였는데 역시나 전화를 받아보니 엄마의 호흡이 불안정해 당장 중환자실로 옮겨야 된다며 보호자분 빨리 오라는 전화였어요. 그 전화에 저는 전부 다 내팽개치고 병원으로 갔고 중환자실로 들어간 엄마를 보기 위해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서 2시간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 점심때쯤 시어머니한테 득달같이 전화가 오는데 전화를 받아보니 목소리가 아주 머리 끝까지 화가 났고 자기랑 지금 해보자는 거냐고 하더군요. 아, 당장 불러 비밀번호. 너 지금 내 성질 건드는 거야? 어머님, 죄송해요. 비밀번호는 알려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부턴 저희 집 함부로 오지 말아주세요. 뭐? 이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 거지 같은 거 이때까지 걷어줬더니 감히 네 남편을 조정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네가 무슨 권한이라도 있는 줄 알아? 어머님 말씀대로 어머님이랑 저랑 가족이라면서요. 그럼 가족끼리 이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되죠. 너 아주 내가 했던 말 꼬박꼬박 잘도 받아치는구나. 네가 불리하니까 가족이라고 해? 난 오늘부로 너랑 가족 안 하고 끝장을 볼 테니까 네 엄마 병원에서 딱 기다려. 내가 누워있는 네 엄마한테도 딸 교육 이따위로 시켰냐고 따져 물을 거니까 이따위 딸을 보내놓고 산송장처럼 누워있으면 장땡이야 뭐야. 이런 무책임한 집안 사람들. 그렇게 본인 할 말만 하더니 뚝 끊고는 정말로 씩씩대며 엄마 병원에 찾아와 난동을 피웠어요. 제게 큰 소리 치는 건 뭐 애교 정도였고 중환자실에 있는 엄마에게 들어간다며 간호사에게 문을 열라고 행패를 부렸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며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팔을 끌어당기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있는 힘껏 바닥으로 밀치더군요. 그 때문에 저는 쿵소리와 함께 바닥에 넘어져 혼자 일어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결국 시어머니와 저는 병원 보안관들에게 끌려나와 소동은 일단락 되었는데 여전히 저와 시모는 점점 더 골이 깊어져만 갔어요. 그리고 이 일이 터진 후 얼마 안 돼
중환자실로 들어가신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저는 엄마의 장례를 치르느라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기에 잘 됐다고, 잘 돌아가셨다고 하는 시어머니의 문자에 싸울 기력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시어머니는 저와 싸웠단 이유로 어른답지 못하게 엄마의 장례식장에도 와보질 않았죠. 그렇게 엄마의 장례식을 마치고 사람의 몰골이 아닌 채로 집에 돌아왔는데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집 대문을 보곤 제가 딴 집을 왔나 했어요. 아니, 저희가 사용하던 비밀번호 도어락이 다 뜯겨져 있었고 열쇠 키로 여는 문고리가 달려져 있는데 그걸 보곤 이런 짓을 할 사람은 시어머니밖에 없다 생각을 해 소리를 치며 머리를 쥐어 뜯었어요. 그러니 남편이 심각성을 느꼈는지 바로 시모한테 전화를 걸었고 시모는 현관 앞에 분리수거하는 곳에 키를 숨겨두었으니 알아서 찾고 들어가라고 하는데 다시 전화를 걸어도 받지를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랑 남편은 열쇠를 찾아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 보니 아예 작정을 하고 물건을 싹 가져간 흔적들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시어머니도 정말 독종이다 싶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본인 아들과 제 사이를 갈라놓고 싶은가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 기회에 끝까지 싸우던가 갈라선다고 얘기를 할 참이었어요. 그리고 난리가 난 집안을 정리하는데 글쎄 엄마가 남긴 유품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제가 그걸 장롱 깊숙이 뒀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어요. 여보, 엄마가 준 유품, 그거 모아둔 상자 있잖아. 당신 그거 본 적 있어? 그 이불만 둔 장롱에 넣어뒀는데 거기서 뭐 당신 꺼낸 적 있어? 그쪽 장롱은 열지도 않았는데 그거 맨 위쪽에 있었잖아. 왜, 없어? 없네. 나도 그거 아예 안 건드렸는데. 설마 시어머니가 그것까지 손댄 거 아니야? 설마 엄마가 장모님 유품인 거 버젓이 써있는 상자를 손댔겠어? 일단 당신 한숨 자. 지금 너무 예민해. 3일 꼬박 한숨도 못 잤잖아. 당신 잘 동안 내가 잘 찾아볼게. 여기 봐봐. 없잖아. 있어야 할 게 없잖아. 그대로 있어야 할 게 없는데 어디서 잘 찾아보겠다는 거야? 당신이 잘 못 찾는 걸 수도 있으니까 내가 잘 찾아본다고. 얼른 자. 자고 일어나서 다시 얘기하자. 응? 아니 왜 자꾸 사람을 자라고 해. 이거 어머니한테 연락하든 뭘 하든 해결을 해야지. 아님 설마 당신이 먼저 어머니한테 연락해서 다시 갖다 놓으시라고 하려는 거야? 무슨 소리야? 일 커질까봐 내가 찾아보겠다는데. 저는 전화하지 말라는 남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의 유품 상자를 100% 가지고 갔다고 확신했던 게 그 상자 크기 자체가 꽤 커서 어디로 갈 데도 없었거든요. 어머님, 혹시 저희 엄마 유품 상자도 갖고 가셨어요? 그래, 내가 가져갔다. 그거 유품이랍시고 뭐 돈 될 것도 없는 걸. 왜 청승맞게 가지고 있어? 재수 없는 죽은 사람 기운을 왜 장롱에 모셔놓냔 말이야. 그딴 건 당장 버려야지. 그리고 네 엄마도 말이다. 죽기 전에 뭐 줄 거면 땅이나 집이나 돈으로 줄 것이지. 그딴 별 볼 일 없는 것들은 왜 남겨주고 간대냐? 쓰레기 봉투값만 나오게. 제가 어머님한테 좋게 이야기할 때 그거 당장 돌려주세요. 만약 안 돌려주시면 저도 경찰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어요. 절도에 저희 없을 때 문까지 따고 들어왔으니 주거 침입죄까지 성립이 되겠네요. 어머님 콩밥 드시기 싫으시면 그거 당장 갖고 오세요. 당장이요. 얼씨구나. 네가 이제 날 깜빵까지 쳐넣으려고?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내 아들 데려가서 부려먹는 것도 모자라 나까지 부려먹으려고 해? 그래. 어디 해봐. 기다리세요 그럼. 제가 직접 갈게요.
행여나 저희 엄마 유품에 손 하나라도 대시면 저 정말 바로 경찰 부를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도 딱 기다리고 계세요. 남편은 단단히 화가 난 제 눈치를 살피더니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저 들으라는 식으로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정말 장모님 거 가지고 갔어요? 뭐요? 팔았다고요? 그걸 왜 팔아요, 엄마가? 엄마 것도 아닌 남의 거를 왜 파냐고요? 누가 엄마 허락도 없이 엄마 물건 팔면 가만히 있을 거예요? 진짜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냐고요? 저는 남편이 그러던가 말던가 옷을 입고 시댁으로 가려고 하니 남편이 절 가로막으며 일단은 본인이 다녀오겠다고 저한테는 집에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집에 가면 너무 큰 싸움이 될 것 같다며 본인이 가서 해결해서 저희 엄마 유품 상자를 그대로 회수하겠다고 하는데 제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저도 속이 문드러지는 기분이었지만 일단 남편 먼저 시댁으로 보냈어요.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시어머니가 너무 괘씸해 몇 번이고 화가 치밀어 올랐죠. 말로는 그렇게 서로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 게 가족이라면서 정작 제가 이런 슬픈 일을 겪게 되었는데도 위로는커녕 이딴 짓을 하고 있으니 그런 시모가 그냥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렇게 몇 시간 뒤 남편이 돌아왔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어떻게 됐냐고 물으니 남편이 제게 빈 상자를 건네주며 고개를 푹 숙이고 미안하다는 소리만 했어요. 왜 그러셨대? 왜 팔았대? 거기 있던 엄마 반지. 그거 우리 아버지가 20년 만에 사준 반지야. 근데 어떻게 그걸 팔 수가 있냐고.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미안해. 할 말이 없다 정말. 미안해. 내가 엄마를 잘못 뒀어. 다른 건 다 버리고 그건 또 돈 되니까 팔았나 보네. 내가 어떻게 해서든 되찾아 볼 테니까. 그걸 어떻게 찾아 그걸. 그게 엄마한테 어떤 반지인데. 난 오늘부로 당신 엄마 안 보고 살 거야. 그렇게 알아. 그러니까 당신도 나한테 노력하라 마라, 손 내밀어라 말아라 그딴 요구하지 마. 나도 할 만큼 했고 더는 못 지내겠으니까. 당신도 이혼 안 당하려면 그렇게 알고 있어. 남편은 제 참담한 목소리에 아무런 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본인도 면목이 없는지 미안하단 말만 하더니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사실 엄마가 제게 남긴 다른 것들도 다 소중한 것들이긴 했지만 마지막까지 끼셨던 반지는 제겐 다른 의미였거든요. 그걸 만지면 엄마가 항상 제 곁에 있는 것 같았는데 그걸 가로채 가다니 절망스러웠고 저는 혹시나 하는 희망으로 동네 중고물품 파는 곳에 엄마가 제게 남긴 사진을 올렸어요. 늘 엄마가 끼고 계셨기에 저랑 같이 찍은 사진에는 전부 다 반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마음대로 팔아버렸다는 글과 다시 돌려주실 수 있다면 살해를 하겠다는 이야기까지도 구구절절하게 썼어요. 혹시라도 사갔던 사람이 그걸 보곤 마음을 바꾸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안고요. 그렇게 매일같이 사이트에 들어가 누가 댓글을 남긴 사람은 없나, 연락 온 사람은 없나 기다렸고 한 2주째 되었을 때 누군가 제게 채팅을 보내왔고 저는 곧바로 전화통화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보낸 사진 보셨죠? 혹시 그 반지가 구매자님이 찾던 반지가 맞나요? 네, 안녕하세요. 그런 것 같은데 2주 전에 거래하셨죠? 네, 조금 나이 든 어른이 직접 판매하셔서 받았어요. 그러셨구나. 저기 정말 죄송한데 제가 올린 글 보셨으면 아실 텐데 저희 시어머니가 잘못 판매를 하신 것 같은데 혹시 다시 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구매하신 금액보다 더 사례는 하겠습니다. 저한텐 정말로 중요한 거라서요. 너무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 엄마가 이걸 사셨길래 혹시나 사기를 당하신 줄 알고 사이트에 다시 들어가 봤다가
이걸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으시다면 당연히 돌려드려야죠. 그럼 내일 저녁에 만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럼요. 당연히 시간 되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참, 제가 뭐라도 감사함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만나 뵙고 이야기하시죠. 이렇게 연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가진 걸 뭐라도 줄 수만 있다면 다 내어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 감사했어요. 솔직히 모른 척 지나갈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니 만나면 정말 차라도 한 잔 대접을 해드리고 싶을 정도였죠. 그래서 그분한테 실례가 안 된다면 저희 집에서 차라도 한 잔 대접을 하고 싶다고 하니 의외로 좋다며 본인 어머니랑 같이 가도 되냐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낯선 사람을 만난다는 게 조금은 걱정스러웠지만 걱정스러운 마음보단 감사한 마음이 더 커서 일단 초대를 하였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녁 벨소리가 들리자마자 밖에 나가서 현관문을 열었는데 그 앞에 어쩐지 익숙한 얼굴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왠지 저를 보고 어디서 봤지? 하는 표정으로 기억을 찾아내는 것 같았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저기, 혹시 고향이 어떻게 되세요? 아, 생각났다. 너 연서 맞지? 박연서. 아니, 이게 얼마만이야? 아니, 나 기억 안 나? 지혜 언니, 유지혜. 어머, 그래, 그래, 언니. 지혜 언니. 기억난다, 기억나.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럼, 옆에 아줌마? 아줌마, 저 연서예요. 기억나시죠? 그럼 아줌마가 엄마 반지를 사가신 거예요? 그래. 어머머, 이게 무슨 일이니, 정말. 이런 우연이 있어? 이게 대체 몇십 년 만에 보는 건지. 아줌마 언니, 일단 들어와서 앉으세요. 아휴, 세상 좁다더니 정말 그 말이 맞네. 예, 우리 엄마가 내내 너희 부모님 찾아다녔어. 고향 사람들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딸 집 근처로 간다는 말만 들었지 어느 동네로 갔는지 모른다는 거야. 그러셨어요, 아줌마? 아버지는 여기 올라오시자마자 돌아가셨고요. 실은 엄마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이를 어째. 우리가 너무 늦게 만났네. 그래도 이렇게 만났으니 너무 좋네요, 아줌마. 언니. 아이고, 정말 마음이 그러겠다. 이제 언니 만났으니까 자주 만나고 그러자. 너 외동이라 나 많이 따랐잖아. 제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학교 때문에 고향을 떠나 이쪽으로 올라오게 되었었는데, 고향에서 살 때 제일 친하게 지낸 가족 중 아주머니네 식구들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왜 아줌마는 저희 부모님을 찾아다니신 거였어요? 그게 내가 너희 부모님한테 갚아야 할 빚이 있거든. 내가 우리 아저씨 돌아가시고 나서 무릎도 못 서서 힘들었던 거 너 기억하지? 우리 아저씨도 중풍 때문에 오래 고생했잖아. 그러니 벌어놓은 게 있어야지. 근데 그때 너희 부모님이 다 도와주고 먹여 살렸어. 너희 부모님이 날 살린 은인이야. 그래서 절대로 모른 척하면 안 된다고 우리 애들한테도 신신당부를 해왔다. 아, 그러셨구나. 지금은 많이 건강하시죠? 보니까 건강하신 것 같아 제가 더 기분이 좋아요, 아줌마. 딱 만나질 운명이었나 보다. 그래서 내가 이 반지도 어쩐지 익숙하더라고. 그 반지 선물 받았다고 했을 때 그렇게 좋아했는데 네 엄마가. 그 얘기를 듣는데 또 엄마 생각이 나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렇게 아줌마와 언니와 긴긴 대화를 나누고 헤어진 뒤 아침이 되자 문 밖에서 아줌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몇 시간도 안 지나 다시 오셨길래 어쩐 일이시냐고 하니
갑자기 제 손에 봉투를 주시는데 딱 봐도 두툼한 거액의 돈 같았어요. 받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가 신세진 값이다. 이게 무슨... 아니에요. 못 받아요, 저는. 네 엄마가 나 살려주고 그동안 나한테 돈도 엄청 많이 빌려줬었는데 한 번도 못 갚았었어. 그러니까 받아도. 그래도 아줌마,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당연히 줘야 되는 돈이고 이 나이에 내가 쓸 돈이 뭐가 필요하겠어. 빚진 거 갚는 거니 빨리 넣어두거라. 아줌마, 저는 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반지 때문에 다시 만난 인연으로 저에겐 2억이란 큰 돈이 생기게 되었어요. 아줌마 말로는 그 당시 저희 부모님이 빌려주신 돈만 쳐도 그것보단 훨씬 더 많을 거라며 이것밖에 못 줘서 미안하다는 말까지 하셨죠. 아줌마의 딸인 지혜 언니 또한 이 이야기를 들었다며 본인 엄마의 소원이고 그동안 빚진 거 갚는 거니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아줌마가 그동안 품고 온 마음의 짐을 털을 수 있다면서요. 그렇게 저는 2억이란 돈을 받게 되었고 나중에 법적으로도 휘말리지 않게 아줌마 쪽에서 먼저 공중도 받아주었어요. 돈도 돈이지만 무엇보다 가족처럼 지낸 고향 사람들을 만나니 너무 좋았고 저희 부모님께서 혼자인 제가 외롭지 말라고 이렇게 다시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남편에게 들었는지 시어머니가 제게 갑자기 상냥한 태도로 굽히고 들어와 연락을 하더군요. 너 무슨 가족이 찾아왔다면서? 돈도 주고. 신경 끄세요. 그걸 왜 어머님이 신경 쓰세요? 이만 끊습니다. 참, 얘가 왜 이렇게 성격이 모질러? 내가 미안하다는 말을 할 용기가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 너도 알잖아. 그럼 적당히 받아주고 그래야지. 우리 전처럼 잘 지내보자. 내가 이제 애도 봐주고 그럴게. 그럼 저희 엄마한테 가서 먼저 사과하세요. 엄마한테 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 비시라고요. 예. 내가 아기로 그런 것도 아니고 니들 생각해서 유품 같은 게 집에 있으면 안 좋다고 해서 대신 치워준 건데 너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무슨 대역죄라도 저질렀니? 아직도 어머님은 뭘 잘못했는지 모르시네요. 그럼 저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야 아시겠네요. 야, 됐어. 너 그깟 2억 생겼다고 아주 콧대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내가 먼저 연락해서 이렇게 굽히는데도 시애미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냐? 그리고 내가 솔직히 말할까? 너 시집 올 때 못 해온 거 그 2억 내놓는다 해도 모자라. 끝까지 거지근성을 부리고 있네. 그래, 끊어. 그 전화를 끊자마자 아직까지도 반성 없고 그저 돈돈거리는 시모의 태도에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시모에게 똑같이 해줘야 내 심정을 알겠다 생각해 벌 받을 것까지 생각하고 시어머니가 일주일에 2번 수영을 하러 간 날 시댁에 쳐들어가 제 가방 뺏어간 거랑 돈 될 만한 것들 죄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찾을 수도 없는 곳에다 다 갖다 팔아버렸죠. 저녁이 되자 시어머니부터 남편까지 어떻게 그런 몰상식한 행동을 했냐고 거품을 물길래 남편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가재는 개편이구나 생각해 헤어지자고 하였고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되었어요. 이미 그 사람들의 바닥을 다 봐버리고 나니 더 가볼 것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모와 남편은 저를 절도로 신고한다며 소송할 거라고 하였는데 저 또한 맞소송할 거라며 당신네들은 뭐가 그렇게 떳떳하냐고 했네요. 당신이 먼저 시작한 일 아니냐고요. 나도 녹음한 거랑 사진이랑 문자랑 증거는 차고 넘치니 같이 손잡고 경찰서 가자고,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하였어요. 그러니 시모는 경찰서는 가기 싫었던 모양인지 그 말은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으로 남편하고 완전히 갈라서게 되었고, 그동안 시모로부터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챙겨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혼 후 어떻게든 아이와 함께 살기 위해 아줌마에게 받은 2억과 전 남편과 나눈 재산 분할로 개인 사업을 하나 시작하게 되었어요. 초반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1년 조금 지나니 그때부터 수익이 조금씩 나기 시작해 사람돌이는 하면서 살고 있어요. 매일같이 이전 시모에게 들어온 밥 축내며 산다느니 친정에서 해온 거 없는 거지라느니 그런 소리 안 듣고 당당하게 제가 돈 벌어 사니 이제야 살 것만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주머니와 지혜 언니와는 꾸준히 좋은 만남을 가지며 지내고 있고 예전처럼 가족같이 잘 지내고 있어요. 시어머니 하나 제 인생에서 사라졌을 뿐인데 좋은 사람들이 곁에 채워주는 걸 보니 저도 제 부모님도 인생을 나쁘게 살진 않았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가까이 있는 인연들을 소중히 생각하며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